현재 있는 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생각인 거죠. 여기서 뛰쳐나가는 건 포기인가 도전인가. 사실 그거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본인만이 아는 거거든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는 힘이 없는 거죠. 이번 달 책은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가 있어서 책을 못 읽어보셨어도 스토리는 많이들 알고 계신 책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문호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Great Gatsby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덕분에 네네. 대중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알려졌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교과 과정에 나올 만큼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네. 작품이, 거기다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이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우리나라에선 영화로 더 유명하죠. 예. 네. 영화 보셨나요? 그럼요. 그 디카프리오 영화는 봤죠. 전 영화를 못 봤어요. 네. 책만 봤는데,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잔들고 이렇게 착 하고 그 장면이 최고죠. 네, 이게 착.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불경기이고, 그렇죠. 이 미국도 사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 반성의 네, 맞아요. 느낌 있어요, 그죠? 이 1920년대의 흥청망청 시대에 본인들의 그 흥청망청을, 근데 나는 위대한 개츠비, 그러니까 이게 역설법인지 아니면 진짜 위대하다고 하는 건지, 처음에 저는 제목 가지고 왜 위대한이라고 그렇죠.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미국을 사실 위대한 미국, 사실 개츠비는 미국이죠. 또 어떻게 표현하면, 맞아요. 제가 이제 40살 때 착하다는 게 뭔가 여기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다는 게 뭘까? 그리고 뭔가 막 착한 일 한다는 게 자꾸 막 연기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할 때, 그래서 진짜 착하다는 게 뭔가 이런 것처럼 위대한 건 뭔가,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안정적으로 살아라 하는데 과연 안정적인 거는 어떤 게 진짜 안정적인가? 네. 뭐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게 저는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문학평론가가 써놓은 거라든가, 물론 그분들의 얘기들 있지만 책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능 보는 거가 좋아. 최신석 교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능은 생각 없이 봐야 재밌고, 예술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봐야 재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 보는 걸 힘들어하는 거야. 자꾸 생각을 끌어당겨야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야 지금 이 불경기 앞으로 찾아올, 저는 지금 아직 서막도 시작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어렵다 하잖아요. 이거요, 제가 무슨 무서운 얘기나 부정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진짜 핸드폰을 던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생각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힘이란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해야 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고 만다 또 만나시면, 요때에 우리가 던져주는 얘기들, 하드님이나 저나 또 엄청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때 저는 제가 이 확장되고 커지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네. 특히 생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명이 있으면 2명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실제로. 네. 3%는 본인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이제 사고겠죠, 사고. 네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단계 레벨 더 들어가서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네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생존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불황의 서막
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네. 생각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한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려 보셔도 단 한 번도 우리 경제에 호황이 왔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었을 네. 거예요. 계속 불황이다, 장기 네. 침체, 늪, 뭐 다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붙어왔거든요. 계속 불황이었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커리어에서 성공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고. 네네. 근데 그렇다면 팩트는 아무리 거시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분명히 일부는, 근데 그 일부가 모이면 많죠. 내 주위에 한두 명씩은 보이잖아요. 자수성가하고 원하는 걸 이룬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도 저는 그때 한번 깨닫고 와 했던 게 코로나 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네네. 예,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 때 유튜브를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코로나 때 하신 분들 구독자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 유튜브가 성장을 엄청 했습니다. 네, 네. 매출도 엄청나고, 왜냐하면 모이질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 그 트래픽이 코로나 한 2년 동안 엄청났던 거예요, 진짜. 네. 예,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래픽이. 예, 그래서 저는 가끔 되게 아쉬워요. 와, 나도 코로나 때 유튜브 했었으면 네. 그걸 한번 누려봤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전개했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럼 나는 코로나 때 뭐 했지? 생각해 보니 코로나 때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라고는 확진이 아니어도 열이 37.5도 이상 나면 그때 재택근무를 하게 정부에서 제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다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열을 재봤더니 38점 몇 도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재택해라 라고 해서 정말 뛸 듯이 좋아했어요. 네. 우와, 재택이다. 코로나 때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회사 출근 하루 안 할 수 있다고 좋아한 거. 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는데 가족 중에 코로나 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간 네. 재택근무. 네. 그때도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는데 약간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코로나 때 한 거라고는 그거 좋아한 거밖에 없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100명이 있으면 2명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 이게 길게 계속 어렵다고 치면 앞으로 그 100명 중에 98명 안에 있으면 그냥 그 불황의 버스를 타고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2명만 버스를 갈아타든 네. 아니면 내려서 그냥 뛰어가든 네. 뭔가 생각한 사람만 그 버스에서 내릴 겁니다. 네. 저는 그때 내리지 못했죠. 코로나 때까지도 저는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작은 호의, 재택근무 이런 거에 와 하고 그 버스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누군가는 100명 중에 2명은 온라인 비즈니스 네. 또는 재테크, 그때 또 코로나 때 그때 자산도 상승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부동산, 뭐 미국 주식 막 이랬습니다. 유동성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재테크 막 하신 분들 또 좋은 성과 얻으셨고, 그 100명 중에 2명이 하고만 다 지금 들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럼요. 그 생각이 할 수 들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불경기는 이런 것 같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의 바다에 돈이 분산돼서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위기를 기회로, 이 말을 정말 저는 제가 와닿는 게, 저는 제가 또 경험을 했고, 이 위기일 때는 그 돈의 바다에 돈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회를 잡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넓은 데에 포진돼 있지만 쫙 풀어져 있다. 예, 오히려 그거를 많이 모으기는 힘들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벌 수 있지만, 근데 이 불경기라는 것은 돈이 딱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만 찾아내면, 사실은 그래서 위기일 때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위기일 맞아요. 때 그게 딱딱 모이게 되거든요, 돈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방송 전에 하드님이 4월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4월에 제가 요 문장 하나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지내고 있어요. 중국 명나라 때 사상가이자 문장가 이타고라는 분이,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제가 이 문장을 탁 읽는데, 그냥 이걸 딱 읽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탁 이렇게 커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이해를 하면 지구
내부로 안 들어가 봐도 아니면 저 우주 너머에 달나라에 안 가봐도 저 바닷속에 안 들어가 봐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내고 우리가 헨리해성 76년 뒤면 여기 나타날 거야 이러면 휙 나타나고 이런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 이 세계가 안 가봐도 공간적으로 안 가봐도 시간적으로 미래로 안 가봐도 원리를 알면 그게 보이고 관찰이 되니까 뭔가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은 세계가.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책인 거죠. 책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또 책을 통해서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 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내가 막 커지는 느낌이고 책이 읽고 싶어지고 이래서 제가 요즘 가는 데마다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이러면서 다녀요. 그래서 사실 1920년대 초반에 그 재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흥청망청하고 정말 주식으로 정말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던 시대에 이 난리가 났던 시대에 하지만 그 시대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이 책이 엄청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192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옛날 같은 느낌인데 미국은 이때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렸었죠.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920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됐다. 즐기자. 맞아. 네.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그렇죠.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였고 유럽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제 해방감과 그 즐기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제가 대호황이 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고 신기술들 뭐 막 포드 자동차, 라디오, 영화, 막 냉장고 막 이런 것들 막 등장하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막 하던 시기였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막 썼어요. 왜냐면 써도 주식 사면 또 오르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경제적 관념도 막 되게 흐려지고 그 다음에 재즈의 시대라는 말도 사실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사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재즈가 또 퍼지면서 재밌는 게 1920년대를 통째로 파티 같은 시기가 열렸는데 1920년대 마지막 1929년에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주식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면서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막을 내리거든요. 그 흥망성쇠 미국의 그 1920년대 흥망성쇠를 이 위대한 개츠비를 미국이라고 이렇게 대입해도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되게 그 시대를 완벽하게 묘사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인이라면 막 공감이 될 텐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 읽기에는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보시면 이래서 더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맞아요. 위대한. 또 한편으로는 이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데이지는 피츠제럴드가 굉장히 그 약간 속물근성 있고 좀 하여튼 뭔가 현모양처라든가 뭔가 괜찮은 여자 느낌은 아니게 묘사를 해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어쨌든 개츠비는 정말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뭐 불법이든 뭐든 막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돈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데이지가 살고 있는 맞은편에 대저택을 마련하고 파티를 해서 불빛을 반짝반짝이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니까 그 개츠비의 사랑은 위대하다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걸 읽다 보면 왜 데이지 같은 여자에게 그렇게 할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돈 얘기 다 빼고 사랑에 대한 어떤 남자로서의 자세 이런 거는 위대하다 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대하다. 실제로 위대하다 할 수 있겠다. 결국은 결론도 그렇게 났지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을 애도 있는 그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랑 뭐 이런 거는 위대하다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위대함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많이들 이제 반어법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비평가들이나 반반씩 갈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위대하다는 건 사실 반어법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 과거의 그 데이지와의 애틋했던 그 마음을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거를 다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결혼했건 말건 모르겠고 나는 결국 쟁취하겠다 라고 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막 불법적인 일이든 뭐든 해서 엄청난 부를 실제로 쌓잖아요. 그게 뭐 자기 신분 위주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있어서는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위대하다고 볼 수도
없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어법이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고 작가님께서는 오늘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이제 드릴 건데 다만 방향을 모르고 인생을 바친 에너지와 헌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지금 데이지 부분만 딱 생각해 보면 개츠비는 데이지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용준 네. 교수님께서 어디 영상에서 이 책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노카든 본인이 그 어렸을 때 정말 문학소년일 때 읽었던 책인데 자주 읽는다 하셔서 저도 읽어봤어요. 뭐냐면 요 세 명이 친구예요. 이누카든이 주인공이고 애니라는 여자가 있고 필립이라고 있고 이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셋이 친구야. 동네 친구. 근데 결국은 애니는 이누카든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누카든이 돈을 벌러 가족을 위해서 중국으로 무역선을 타고 이제 돈 벌러 올게 하고 떠났다가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10년을 삽니다. 근데 애니 혼자 애를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근데 10년째 안 돌아오니까 이 필립도 애니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근데 필립은 혼자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누카도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계속 애니한테 도와주고 그러면서 구애를 하고 결국은 결혼을 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1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이건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 필립의 또 애도 낳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구조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핵심은 개츠비는 지금 데이지를 가지려고 막 하잖아요. 이누카드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소식을 들어요. 동네에 와서 그렇게 결혼했대더라. 그럼 멀리서 그 보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도 있고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않아요. 그냥 그 자기가 하숙집에 머물렀던 그 아줌마한테 자기가 원래 그 사람이 이누카덴이다. 근데 절대 내가 죽기 전에는 애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죽은 후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면 소유하지 않았지만 더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누카덴의 장례식장에는 정말 그 모일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사람의 숭고한 사랑에 경의를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 개츠비의 장례식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심지어 그 목사 눈치를 보면서 닉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비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유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소유냐 존재냐의 그 시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꽃이 있어. 어떤 사람은 틈 사이에 핀 꽃을 꺾어서 가졌어. 금방 시들잖아요. 어쨌든 꺾어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있는 채로 봐. 보지만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보는 거니까. 거기 지나칠 때마다 봐요. 괴테는 이걸 둘을 합해요. 그러니까 꺾는 게 아니고 뿌리채 뽑아서 자기 집 뜰에 심어요. 그래서 이 꽃나무가 영원히 자연적으로 시들 때까지 소유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돈을 소비하려고 벌지 말고 생산하려고 벌자. 마르크스가 돈을 풍요롭게 존재하게 하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해를 하겠대요. 그거를 우리가 돈을 소비를 하지 말고 내가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풍요롭게 존재하게 하자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걸 생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래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돈을 쫓지 말라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뭔가 내 거를 위해서 꽃을 콱 꺾어버려서 가지잖아요. 이러면 금방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는 과연 진짜로 그러면 마지막은 결국은 둘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 닉이 말하거든요. 네. 결국은 개츠비가 원하는 거는 데이지가 자기 남편 톰 뷰캐넌한테 가서 난 사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를 원했다. 그런 글이 나오는데 개츠비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이혼하고 자기랑 살기를 원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개츠비는 정말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이제 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방향과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와닿아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던 문장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이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개츠비는 초록 불빛을 믿었다. 네.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져만 가는 황홀한 미래를 네.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 보면 개츠비가 창문 밖으로 멀리 대저택에서 네. 쭉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초록색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네네. 근데 그 이 초록 불빛이 데이지가 사는 집의 선착장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그 불인데 네. 그게 이 개츠비한테는 환상, 저는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츠비에게는 뭐 희망, 사랑, 성공, 이루지 못한 꿈 뭐 이런 걸 상징하겠지만 저는 이 모든 걸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에 있는 건데 저 앞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과거에 있거든요. 약간 우리 엘리베이터 탔을 때 양쪽에 거울이 있으면 쫙 펼쳐지면서 네. 무한 반복이 네, 반복.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사실은 저거는 과거에 있어서 잡을 수 없는 건데 혹은 거울 안에 있어서 저거는 잡을 수 없는 건데 뭔가 잡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책에서 닉이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과거를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에 있어서 개츠비가 그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초록 불빛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여기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흘러간다. 네. 시계를 만들고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공간, 시간까지 하나가 더해진 게 이제 4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4차원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흘러간다고 보는 게 완전 의미가 없고 시간은 사실 과거에 있는 것도 보일 겁니다. 초록 불빛처럼.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지금 내가 왜 저거를 잡고 싶어 하는지 잡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저거를 왜 원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개츠비처럼 원래 못 잡는 건데 계속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초록 불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츠비가 쳐다보는 반짝거리는 그 그렇죠. 초록 불빛처럼. 근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다면 근데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 초록 불빛이 과거에 있는 불빛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게 좀 약간 오늘 서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제가 드리는 메시지보다는 좀 더 오늘 뭐 문학 작품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그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5년, 10년, 20년 그 이유가 무엇일지 어쩌면 여러분은 과거에 있는 초록 불빛을 보고 과거에 내가 이 전공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서 저 임원을 해야지 이런 정말 과거의 초록 불빛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쭉 이어져서 이걸 이뤄야지.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진짜 원하거나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뭐 건축사가 됐고 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걸로 내가 여기에서 최고가 돼야지. 근데 이거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뭐 건강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것도 안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다면 그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 초록불빛이 사실은 저기 난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있는 불빛을 지금 보고 있어서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애당초. 네. 네,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대님 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저한테 초록불빛은 유재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석처럼 되는 고명환이 초록빛이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야 라고 오로지 그쪽 방향만 사실 제가 책을 안 읽었다면 세상에는 초록불빛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연극영화과 나왔죠. 방송국 들어왔죠. 다른 길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손을 뻗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메밀국수 브랜드라는 파란색 불빛도 있고 글을 쓰는 노란색 불빛도 있고 강의하는 빨간색 불빛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빛을 내가 잡을 수 있냐 없냐 어디에 가까이 있냐 과거에 있냐 그거를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현재 있는 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생각인 거죠. 생각을 통해서 정말
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뛰쳐나가는 건 포기인가 도전인가? 이런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본인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해결하겠어. 내가 결정하겠어. 그 얼마 전에 최진석 교수님께서 그 하대님이랑 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걸 하라 하는데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좋아하게 결정하는 거다. 최진석 교수님이 그 얘기하신 영상을 맞아요. 제가 봤는데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힘이 없어서 결정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을 높여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저도 사실 방송국에서 뛰쳐나올 때 엄청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대님도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맞아요. 나올 때 무서웠죠. 무서운데 결정을 했거든요. 아, 저거 내가 잡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제가 책을 안 읽었으면 저도 결정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초록빛을 한번 결정해 보시고 이 문장은 저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다가 가장 먼저 원어로 된 책을 읽어본 게 이 위대한 개츠비예요. 너무 이걸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냥 원문을 알든 모르든 한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주르륵 읽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 된 그 위대한 개츠비를 사서 끝까지 그냥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 초록빛 읽어주신 저는 그 앞에부터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줄쳐왔는데 네. 그 앞에 보면 결국 나는 점차적으로 한때 네덜란드 선원의 눈에 꽃을 피웠던 이 오래된 섬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다. 이 섬은 신세계의 신선한 초록색 가슴이었던 것이다. 이 섬에서 사라져버린 나무들 개츠비의 저택을 위해 길을 내주었던 나무들이 한때는 모든 인간의 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지막 꿈에게 속삭이면서 유혹했던 것이다. 매혹의 순간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틀림없이 숨을 죽였을 것이다. 이러다가 쭉 넘어가서 개츠비는 초록색 불빛을 믿었다. 저는 이 초록색 불빛이라고 했던 것도 저는 이 앞에 읽어보니까 왜냐 빨간불 노란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화려함을 피츠제럴드가 초록빛을 아마 우리는 문명이었잖아요. 이때 1920년 아까 막 흥청망청의 시대고 뭔가 막 문명이 한 단계 업된 시기인데 과연 이 뉴욕에 원래 그 초록의 나무들이 있는 자리에 그 나무들을 다 깔아뭉개고 문명을 건설해서 이제는 초록색 불빛을 밝혀놨는데 과연 이게 좋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왜 핸드폰도 이제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게 그래 문자 보내는 정도까지가 사실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인터넷이 연결되고 영상이 나오는 순간 이건 좀 너무 발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 그래 초록색 나무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다 엎어지고 그 자리에 초록색 불빛이 생겼어. 근데 과연 이걸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이런 게 또 이 문학의 묘미고 책의 묘미고 생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도 이 개츠비는 초록색 불빛을 믿었다. 이 문장이 너무 또 기억에 남죠. 네. 사실 개츠비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우리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나는 그냥 막 살고 대충 살아다 그냥 열심히 안 살아 하는 분은 최근 들어 몇 년간 못 본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개츠비는 그러면 진짜 자기만의 북극성이 있었나? 저의 결론은 없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막연한 이상은 있었어요. 뭐 개츠비가 나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위대한 삶이 될 거고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는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다르게 살 거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뭔가 자기 개발하려는 계획표 같은 거 뭐 운동하고 독서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원래 북극성이 있었나 자신의 막연하고 모호했죠. 그냥 특별한 인생을 살겠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부모님하고 뭐 이 정도. 이렇게 부를 일구고 하는 게 자기의 꿈도 아니었고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 북극성을 향해 가는 방향이 없이 어떤 목표만 딱 있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 목표, 목적 하시니까 또 그 얘기도 최진석 교수님이 여기서
하대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기자가 꿈이에요, 예. 검사가 꿈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는 너무 지금 얘기하신 그 목표 목적이잖아요. 최지석 교수님이 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기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학생이 물었더니 이 세상에 말이 어지럽고 혼탁한데 내가 이 세상의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세요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너무 돈을 벌어서 그냥 500억 건물주 되는 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는 그러면 자칫 개츠비처럼 될 수 있겠구나. 500억 건물주 되시는데 반드시 되세요. 500억 건물주 된 후에 내가 그 부로 목적이 더 있어야겠죠. 어떤 걸 할 건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기자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이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 다음 단계까지를 생각해 보는 목표, 목적,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목적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계속 우리는 그걸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 찾으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돈도 따라오고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 사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이게 여기에 도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적을 정말 내가 세상을 이롭게 아까처럼 뭐 이 세상의 말을 바로잡는 어떤 그런 어떤 큰 꿈, 목적 이런 거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사실은 좋은 집도 사지고 좋은 차도 사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과 목표에 대한 생각들 또 해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결단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포기냐 도전이냐 네. 그거는 본인이 알 수 있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단순히 회사를 뭐 다니고 있으면 나와라 아니다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초록불빛이 원했던 불빛인지 내가 저 불빛이 마음에 드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걸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남과 동시에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걸로 내가 지금 저 초록불빛을 좋아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게 저 초록불빛이 맞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다이렉트한 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전지대만큼은 직장이 안전지대고 나오는 게 도전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그게 어디가 됐든 안전지대에서는 벗어나서 사다리로 우리가 묘사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림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렇게 움푹 수로처럼 깊게 패여진 곳이 있고 그 밑에 안전지대겠죠. 익숙한 곳.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나무로 된 사다리가 쫙쫙쫙쫙 놓여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려면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걸 이제 저는 불편의 다리라고 표현해 왔는데 그 불편의 다리로 올라가려면 엄두도 안 나고 힘들고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100% 확실하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그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안전지대에 안락함,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사다리 다리, 나무 사다리인데 사다리 다리들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에 다리가 다 뜯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씩 뜯어서 불에 넣고 하다가 사다리 다리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그림을 한 장 봤는데 안전지대는 저는 그 그림이 가장 안전지대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북극성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게 안전지대만 머물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표현을 해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제 혼자 라방하고 저도 매일 영상 올리잖아요. 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그 하대님 얘기하신 안전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이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한 게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명환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전 고명환입니다. 보통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물으면 예, 전 개그맨 겸 작가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또 물으면 예, 뭐 이렇게 생긴 제가 고명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 읽은 책에서 모든 존재를 사물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으로 판단을 해보자. 뭐냐면 사물로 생각하면 제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고명환이야, 그죠? 작아 아주. 근데 사건으로 따지면 나는 뭐든지 어떤 사건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우주로도 날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으킬 수 있는 보세요. 자동차는 사물로 표현하면 이게 규정하기 어려워요. 바퀴 4개에 창문 있고 뭐 핸들 있고 어디까지를 근데 사건으로 설명하면 자동차는 뭔가를 싣고 이동하는 거. 그 인간 외에 그 동식물들은 사건으로 설명해도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코끼리도 사건으로 설명해도 코끼리들이 사건 일으키는 것들이 그냥 늘 반복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 사건으로 아까 안전지대에서 불제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늘 일으키는 그 사건만 일으키면 내가 작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록불빛도 얘기한 것처럼 자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눈을 자꾸 세상을 넓게 보고 내가 이런 사건들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계속 언어가 확장이 되고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도 긍정하거나 하고 있지만 나는 연봉이 10억이다, 연봉이 100억이다, 연봉이 100억이다, 연봉이 100억이다 계속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커지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문장 좋아하는 게 세상은 얼마나 좁으며 내문화책은 얼마나 넓은가 이런 문장들을 계속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커져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확 내가 내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이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은 그래 나를 사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나는 어떤 사건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무한대예요. 큰 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제가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읽는 게 재밌어지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나는 이럴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스스로 스테레오타입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고정관념이랄까. 그거 거의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작가가 될 거라고. 네, 맞아요. 내가 글 쓰는 작가가 될 거라고. 네, 다음 생에도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 직업이에요. 네.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거의 안 맞을 겁니다. 거의 안 맞을 거고. 왜냐면 지금 그 안전지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맞죠?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위로 가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할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면 안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사건들을 좀 일으키려고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킬까? 사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강의 때 수도 없이 얘기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우리는 언어를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들을 접하면 그러면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사건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책 읽다가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책 쓰게 된 게 책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자기계발서는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글을 써보는 책을 안 읽었으면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없었죠. 사건도 좀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는 사건으로 나의 이 저녁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들을 일으키려고 하면 잘 안 일으켜져요. 아까 하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닥불 쬐고 있는 게 좋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기에 동력이 없어요. 그 동력 때문에 여러분 책 읽는 겁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그 친구 고빈다랑 얘기하면서 배우는 거는 없는 거다. 사실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건 없는 거다.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다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불만 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못 꺼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사건들이 일어나고 제가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도 찾아봤어요.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블랙홀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블랙홀에 잡혀서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그 경계선, 거기를 가감히 넘어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느님이 모닥불 쬐고 있는 그, 심지어 그거는 내가 이걸 뜯어서 불 쬐는 건 내가 그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건의 빛들이 블랙홀 밖으로 나와서 막 여러 군데의 사건들이 막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까운 제 지인들을 비롯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한 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언젠간 할 거래요. 언젠간 할 거야. 이거를 계속 하진 않을 거고 언젠간 할 건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좀.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할 거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새 지난달에도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또 갖고 왔다는 건 한 달 동안 이 책을 계속 읽었다는 거거든요. 네.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 이걸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봤어요. 너무 좋아서. 예전에 봤던 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의 수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적과 싸우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 메티스는 자기 군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용기 없이는 절대 공격성을 뜰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전쟁이나 사업, 스포츠, 인생에서 용기나 공격성 없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만 물었다. 어차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거 평생 할 건 아니야 나 이거. 어차피 나 이렇게 사는 거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런 거는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막 가거든요. 네. 그건 이거랑 똑같아요. 적군이 몇 명인가? 몇만 명입니다. 좀 힘들겠다. 네. 좀 우리 병력을 좀 더 모은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게 연결돼서 떠오르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우리가 또 아까 괴테 얘기했잖아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제가 좋아하는 또 문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울한 기분은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서 게으름을 깨치고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서 기쁨이 느껴진다. 제가 오늘 아까 광주 갔다 왔다 그랬죠. 사인을 막 하면서 막 작가님 어떤 문구 좀 적어주세요 하는데 진짜 오늘 여러분들 기차 타고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요일 날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게 완전 매진이에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인을 해드리면서 문장 써주세요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 뒤에 분들도 있고 왜냐면 사인하고 나는 그 끊어놓은 기차를 못 타면 여기 올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고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나고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거기로 막 뛰어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있는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문장을 생각을 했어요. 베르테르의 슬픔에 그 활동에서 기쁨을 느낀다. 아까 말한 사건을 일으켜라 마찬가지고 지금 이 브레이브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울적하고 이러시거나 뭔가 우울하다 이러시면 일종의 게으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게으른 건 아니었는가. 이런 문장들이 너무 가슴 벅차잖아요. 맞아요. 몇 명인지 묻지 않는다. 단지 어디에 있는지만 묻는다. 어차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 벅차올라요. 막 이런 게 바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커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연결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책을 읽는 그 힘이고 그래서 이 하고만다 할 때마다 하드님하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간이 저도 오늘 제가 막 뛰어오면서도 이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끝나면 저도 뭔가 레벨이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기쁘게 달려오는 거죠. 오늘 하대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어요. 이 책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문장을 하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뒤에 두 줄이 너무 짧으니까 그 개츠비는 초록색 불빛을 믿었다. 여기부터 한번 맨 마지막 문장까지.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맑게 갠 날 아침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네. 이 피츠제럴드의 마음이, 그러니까 20년대에 위대한 미국이 반성을 하고 흥청망청하고 아까 말했듯이 대공황을 맞았고 네. 그러면서도 밀려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리고 이거는 그 역사의 영원한 진리이자 우주의, 그러니까 뭐 진화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아까 하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를 부셔서 불 떼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는 밀려납니다. 오늘 불경기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불경기 물살이 세진 거죠. 우리를 막 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등만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리고 그 물살이 계속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거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대공황을 겪었고 뭐 또 중간에 또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뭐 관세 정책 발표하고 뭐 주가에 일경 그렇죠. 몇천억이 날아가고 그러지만 이 세계에는 계속 밀리는 듯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절대 여러분 지금 불경기다 아니면 힘들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네, 말은. 네. 근데 그거를 책을 읽으면 저절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진짜 어떤 거든 책 한 권 뭐가 되든 좋습니다. 네. 문학이 되어도 좋고요. 자기계발서가 되어도 좋고요. 부동산 책이 돼도 좋고 어떤 책이 돼도 좋은데 어떤 책이 됐든 여러분 한번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뭐 한 3분의 1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5장, 10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진짜 좀 책 읽는 게 막 너무 막 몸이 막 다 뒤틀리고 막 너무 오랫동안 안 읽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한두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책에서 시작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저 역시도 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말 와 재택근무 나이스 하던 그냥 직장인이었었거든요. 예, 정말 그 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완독도 필요 없고요. 아마 월급 그냥 받으시는 분들 외에 정말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실적으로 이런 분들은 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 하면은 정말 그 쉽지 않은 것들이 더 포착되고 그런 상황이 더 오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번 책을 어떤 책이든 그래서 막 이렇게 몇 페이지씩 보다가 아, 이거 말고 하다가 어떤 책이 하다가 그 책이 다 읽게 되는 책이 있다. 그럼 그 책을 2번 읽고 3번 읽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여기에 잠재의식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힘들지 않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고 작가님이 여기서 직접 경험해 본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은 믿으셔도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하고 만다라고 이름도 정말 너무 잘 지었고 네. 이 하고 만다가 우리는 결국 헤쳐나가고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여러분. 최소 조건으로 이 한 달에 한 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여러분도 요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위대한 개츠비는 한번 빌리셔 가지고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고 그 하드님이 낭독하신 그 부분을 마지막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탁 또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나도 그래 거센 물살이 나를 밀어내도 내가 헤쳐나가겠다 그런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게 묘하게 생깁니다. 그런 묘하게 생길 때 하고 만다 외치시면 다 됩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하고